오늘은 생각 공유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의 처음과 끝인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즉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 자체로도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생각 공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단추는 백패커 호스텔에서. 백패커 호스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 서치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걱정이 많거든요. 어느 도시로 가야 될지, 또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 뭐 영어가 엄청 목표이신 분들은 때로는 뭐 어느 도시에 한국 사람들이 적은지, 그죠? 돈을 얼마 받는지, 얼마 모을 수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어떻게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느 숙소에서 머무는지 하면서 아마 네이버 후기나 또는 카페,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쉐어집을 찾고, 그죠? 그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100%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거의 쓸데없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는 동안 뭔가 희열을 느끼죠. 그 외국 생활에 대한, 그리고 내가 찾고 있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고, 그 준비하는 것들 지금 거의 쓸데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나보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차라리 그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막 찾는데 희열을 느끼는 그 시간보다 차라리 영어 실력을 조금만 더 늘려서 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키는 바로 백패커 호스텔입니다. 자, 우선 백패커 호스텔이 어느 곳인지, 백패커가 어떤 곳인지 설명할게요. 백패커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행자들, 우리 백팩을 메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이제 거의 뭐 싱글룸도 있고요, 트윈룸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돔 형식으로 돼서 뭐 적게는 뭐 2명에서부터 많게는 뭐 16명, 막 20명까지도 잘 수 있는 곳이고요. 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 곳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믹스드 룸입니다. 섞여 있는 곳이요. 남자분들도 엄청 좋아하고 있죠. 아니면 여자분들도? 그러면 왜 제가 첫 단추는 바로 이 백패커로 정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가장 먼저인 고민이죠. 내가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어느 곳에서 자고 또 그곳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항에서부터요. 그게 아마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첫 번째 걱정. 인터넷 카페에서 한인 카페 들어가서 쉐어집 찾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여러분들의 워킹을 망치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이야기는 뭐 또 큰 것이 될 수 있어서 다음에 주제로 얘기를 하겠고요. 자, 어쨌든 백패커를 고르세요.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고 날짜가 정해졌다라면.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가는 셔틀버스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백패커들이 많고요. 그것이 도시에 있는 것이라면 또 그것을 찾아가는 그 재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워킹홀리데이를 정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가서 이제 며칠 자는 숙소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제가 백패커를 추천하느냐. 자, 메인 목적은 바로 이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죠. 특히 뭐 서치하는데. 왜냐면 그것들은 물론 이제 막 온 정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하는 정보예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왜 합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죠? 후회하고 돌아간다,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후기 이런 것들은 예쁘게 쓰기 마련입니다. 왜? 자신의 실패했다고 말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되게 한정된 정보예요. 왜?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 뭐 아시안 포함해서 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워킹 홀리데이와 유럽 애들이 하는 워킹 홀리데이의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거나 그럴 때 웬만하면 환경 자체를 다 영어로 된 곳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뭐 백패커 보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영어가 아직 안 되니까 좀 편한 대로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인터넷 카페 가입하지 마세요. 아니, 가입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자주. 자, 이제는 제가 가장 중요한 왜 백패커인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백패커는 모든 살아있는 정보의 집약체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도착하고 그 백패커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막 도착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막 떠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1년이나 더 길게는 2년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바로 그 백패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누구냐? 살아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친구들. 어떤 여행을 했는지, 또 어떤 일자리를 구했는지, 그죠? 또 어떤 뭐 아시안권이라면 어떻게 영어 실력을 늘렸는지,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한국인 쉐어집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보다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일자리죠. 왜? 돈을 사실 넉넉히 가지고 못 가니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백패커에 가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일을 막 끝난 친구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 농장이든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식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친구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언제 가는 게 좋은지,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물어봐요. 혹시 내가 네 이름을 써도 되겠니? 그러면 어떤 사장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만약 식당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인식당 말고요, 경우 그 친구의 친구라고 말하면 돼요. 물론 농장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또한 중요한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한 대로 백패커에 가면 아마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머물 수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의 워킹홀리데이의 시간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혼자 인터넷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 보면서 또 그곳에서 정보 찾고 있느냐, 아니면 눈 마주치면 헬로우 하면 인사하면서 같이 저녁 먹을 때 얘기도 하고 왜 왔는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느냐. 아마 가셨을 때 여러분들 처음 모습은 전자의 모습이 많이 발견될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로 백패커에 갔다라는 거, 그래도 그거부터 잘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또 도전을 해야 되죠. 거기에 있는 유럽권 애들 또는 영어 쓰는 아이들, 물론 아시안 친구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백패커에 왔다는 얘기는 정말 확률적으로 좋은 워킹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타이와니즈나 자패니즈, 요즘은 중국인도 좀 많이 오고요, 홍키도 있고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혼자 있는 걸 발견했다라면 다시 외쳐야 합니다.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좀 못하고 갈 확률이 높구나. 왜? 그게 내 성격이니까, 그게 나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나와서 여러분들 도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좀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영어도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이 늘기도 하고요. 왜? 말하고 싶으니까. 그게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는 제가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은 같이 여행할 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한인 친구 말고요, 한국인 친구 말고요, 이제 막 도착한 다른 유럽권, 영어권 친구들.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우선 혼자 있으면 무섭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있으면 되게 안정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또 다른 친구를, 말이 편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일 찾고 돌아다니면 온 이유가 없죠.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뭐 한국 사람들 피해라, 한국 사람들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영국에서 온 친구들 많고요, 독일에서 온 친구들 많고요, 또 홀랜드, 즉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들 많고요. 네, 물론 이탈리아도 있고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하고 친해져서 같이 차를 구할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같이 일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이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 공유 파트에서 영어 관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100명의 어설픈 친구보다 낫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명하고 친해지면 최소한 그 친구한테는 이야기하는데, 내 영어가 부족해도, 내 성격이 좀 소심해도 그 친구한테는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다고요. 왜? 좀 더 친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좀 더 많은 다양한 문장을 해보려고 표현한다는 거죠. 왜? 깊숙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백패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 목적은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인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표현합니다. 호주 속의 한국, 뉴질랜드 속의 한국, 또는 캐나다 속의 한국, 그곳에서 살 거면 오지 않는 게, 혹시 여행이 목적인 게 아니라면, 영어나 경험이 목적이고 뭐 여행도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각 공유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기억하세요. 첫 단추는 어디에서? 백패커 호스텔에서. 그러면 생각 공유 세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orever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